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사항이 경제관념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물고기를 주기보단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전 우리나라가 가장 사람들이 좀 모르고 있는 게 바로 경제관념이에요. 경제관념 없는 사람들이 많죠. 경제관념이 없다 보니까 돈 관리 못하고 돈의 소중함 모르고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고 이런 거 많이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경제관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걸까? 사실 경제관념이라는 게 뭐 누구는 타고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 저는 사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금융교육, 경제에 대한 개념을 어린 나이 때부터 빨리 깨우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께서 제 방송을 보신다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필요하고 돈 없으면 어떤 취급 받는지, 앞으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돈 관리 왜 잘해야 되는지, 돈이 꼽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시켜줘야 돼요. 근데 점점 그런 교육을 뭔가 등한시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등한시. 제가 좀 들으면서 놀랬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자녀 키우는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여고생이야. 고등학생인데 옛날 같으면 용돈을 주겠죠. 옛날 같으면 이제 학교 다니면 이제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차비나 밥값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 달 용돈 주고 이도 용돈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 근데 요즘에 카드를 준대. 카드를 애들한테. 그래서 왜 카드를 주냐고 물어보니까 용돈 주면 돈 안 받는데요. 요즘 애들은 다 카드 쓴다고. 그래서 카드를 줘가지고 이걸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한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카드 딱 주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 때부터 사치를 부리는 거야. 이게 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가에 커피를 먹는다거나, 학생이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피자나 이제 치킨 같은 거 사서 시켜 먹는다거나.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이제 좀 먹고 싶은 거 많은 거 이해하겠는데,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뭔가 그 좀 지름 같은 거 있죠. 씀씀이 조절을 못하게 하는 건 좀, 이건 좀 문제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못 잡아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경제교육을 이제 학교에서도 안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안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좀 일화였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데 이게. 근데 돈 많이 쓰니까 문제지. 돈 많이 쓰니까. 생각해보세요. 카드로 주는 거하고 현금과 다른 게 뭐냐, 현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한 달 용돈 5만원 이렇게 5만원 딱 받은 데에서 예산을 맞추잖아요. 맞춰 쓰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한테 늘상 들었던 소리가, 야, 용돈 받으면 헛돈 쓰지 말고 남는 거 있으면 저금해라. 대지금도 넣어라. 너 이 돈 다 쓰면 이번 달 용돈 없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돈 가지고 이번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뭐 용돈 다 떨어졌으니까 돈 줘, 이런 게 없었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용돈 저축한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용돈 저축해가지고 뭐 장난감을 산다거나 아니면 게임팩을 산다거나, 예. 분명히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용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저희 때는. 예. 많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돈 모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문제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 중에 과연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을 이렇게 잘 모아서 좀 불리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 키우는 부모님 계신다면 좀 저축하는 요령 있죠. 돈갈 요령을 먼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축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학교도 안 가르쳐줍니다. 학교도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어린 친구들을 금융 문맹이란 말이에요. 문맹이. 아니, 자본이 중요한 나라에서 금융 문맹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교육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쓰는데 시간 투자도 많이 하는데 정작 금융 경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꼬라지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젊은 친구들이 돈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돈이 소중한 나라에서. 소비만 정찰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될지도 예상도 못하고요. 그럼 나중에 내 자식이 금융교육 못 받아가지고 돈 관리 못해서 나이 먹어서 부모한테 빌붙고 돈 달라고 하고 그런 모습 보고 싶어요? 그런 모습 안 보고 싶죠. 자녀가 어떻게든 직장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아서 자립해 잘 사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린 나이 때부터 저는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금융경제 공부를 왜 안 하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전 어릴 때 국영수보다도 금융경제, 심리 쪽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 책을 통해서 내가 저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릴 때부터 습관에 길들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붕어형,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저도 이 댓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좀 개념 있는 사람이네요. 학교에서 왜 경제 공부를 안 시키지?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필요 없어서 안 시킨다기보다는 일부러 안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왜냐, 서민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거든요. 서민들이 경제 개념이 생겨버리면 소비를 안 할 거 아니야. 서민들이 소비를 안 하면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갈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수 경기는 언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갑니까? 서민들이 자기 쥐도 모르고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서민들이 자기 쥐를 알고 자기 능력을 알고 메타인지를 해버리고 자동차도 안 사고 여행도 안 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 판매량 급락하겠죠? 여행사들 매출 엄청 떨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많다는 거는 많은 어떤 그런 여행사나 쇼핑몰 그리고 이제 백화점 자동차 회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네. 맞잖아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지금 어려워지는 거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주제 알고 아 내가 지금 월급 고만고만해 무슨 차를 굴릴 때야. 안 사. 나중에 여유가 되기 전까지 차 안 굴릴 거야. 아 내가 지금 직장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여행 가는 거야. 나 여행 가면 안 돼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아직 입고 있는 옷도 많은데 무슨 옷을 사겠다는 거야. 나 지금 돈 받을 때 지금 밖에 가 밥 사 먹을 때 해버려봐. 그러면 누가 힘들어져요? 일단 뭐 자동차 회사, 그리고 여행사, 쇼핑몰,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주문하면 누가 힘들어져요? 자영업자나 아니면 이제 배달 라이더들 힘들잖아요. 물론 돈을 너무 안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써요. 벌이가 적은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 덕택에 먹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누가 힘드냐?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힘들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 모아놓은 거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전쟁이랑은 또 어떤 겁니까? 전쟁 나가려면 장비가 좋아야 되잖아. 뭐 미사일이나 총알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나가는데 아무런 장비가 없어요. 총알에 총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경제비를 일종의 경제 전쟁이야. 전쟁. 전쟁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량, 전쟁을 버틸 수 있는 식량, 자원, 그리고 무기, 그리고 방어 지지, 방어 기지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현대사회에서 직장, 돈이잖아요. 전쟁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그런 적진을 뭐 공격을 해서 함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밀리지 않는 거, 버티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제교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안 쓰러지고 버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자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그런 자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배고파도 식량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전쟁 같은 것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일부러 그 자원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그 적군들 이제 배고프게 만들어서 항복 선언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만큼 현대사회에서는 자원이 중요해요. 자본주의에서 자원은 뭐예요? 자본이지, 돈이죠, 돈. 맞잖아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돈이고 이 돈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능력이죠. 근데 서민들은 이 자원도 없거나 적고, 거기다가 자원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원 지역도 적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버티겠냐고. 여러분, 스타 해봤죠? 미네랄 10덩인데 자원 효율이 좋겠습니까? 미네랄 3덩인데 자원 효율이 좋을까요? 당연히 10덩인데가 나을 거 아니야. 양이 많으니까. 미네랄 덩어리당 1500씩 있는 지역이 자원이 많이 캘 거 아니면 500씩 있는 자원이 많이 캘까? 당연히 1500이 많이 캘 거 아니야. 서민들 그런 스타로 치면 내가 멀티가 있지만 그 멀티의 미네랄도 적고 미네랄 하나당은 또 부피도 적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적어. 근데 그 자원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티기 힘든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서 경제기획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금융문맹인이에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거고, 그분들이 미래는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고. 아무튼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경제교육. 그러니까 뭐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신 분도 있으면 어린 나이 때부터 돈의 소중함, 그리고 돈 관리의 소중함을 그 자녀분들한테 확실하게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